최종 분석과 조합픽은 정보방에서 매일 무료로 공유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안내를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벌리는 지난 시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유율 축구로서의 체질 개선에 성공한 모습. 그러나 아직 이 분야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맨시티와의 전력 격차는 큰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 시즌 FA컵에서도 맨시티 홈이었기는 했지만 0-6으로 대패. 콤파니 감독 말 맞다나 아직 벌리는 잉글랜드 안에서 21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맨시티는 커뮤니티 실드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 홀란드와 그릴리시가 고립되면서 아스날에게 좋은 찬스를 내주는 모습이었다. 그래도 포든의 활용으로 수비를 순식간에 공략하는 모습은 답답한 국면을 타개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을 증명한 요소였다. 파이널 서드 안으로 공을 투입시키기만 한다면 파괴력을 보장할 수 있는 홀란드의 존재가 결정적이고, 정 안되면 지난 시즌 아스날전처럼 홀란드를 향한 롱볼 전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니스는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의 수비력을 유지하면서 공격진의 보가를 영입해 더 높은 자리를 노리고 있다. 릴과의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성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이는 편인데, 릴의 극단적인 공격을 특유의 수비와 압박으로 막아내고 역습으로 경기를 매조짓는 타입 때문에 지난 시즌의 릴 이니스를 상대로 리그에서 2패를 당하면서 상성 관계를 확고히 하는 모습이었다. 릴은 앞서 언급했듯이 니스와의 경기에서는 약세를 보이는 편. 극단적인 공격 전술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중앙에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줄 선수가 데이비드 밖에 없다는 것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소. 실제로 이 문제가 발목을 잡아 시즌 후반기에는 물을 캐면서 결국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에 만족해야만 했다. 니스의 압박에 중원에서의 전진도 꽤 더딜 가능성도 있다. 세비야는 올 시즌에는 수비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지난 시즌 하반기에 임대로 영입해 팀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끈 바데를 완전 영입하면서 중앙 코어 라인을 단단히 지켰다. 양 풀백은 지난 시즌에도 미워할 수 없는 활약을 해주었는데, 발렌시아의 왼쪽 측면만 잘 틀어막으면 상대를 무실점으로 막는 것도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 물론 엔네시리의 기복으로 인한 득점력 이슈는 여전히 존재. 발렌시아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오히려 전력이 더 떨어진 느낌? 일단 카바니를 보카 주니어스로 보내기 위해서 계약을 해지했던 것이 크다. 명확히 신뢰를 보낼 만큼 퀄리티 있는 공격수가 없는 상태. 가야를 활용한 측면 공략이 그나마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비야가 그다지 대응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결국 중앙에서의 파괴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아스날은 원정에서 극도로 약한 노팅엄을 만나게 된다. 일단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높기는 하지만 노팅엄이 지난 시즌 리버풀과 본인들을 고전시킨 롱 스로인 전술에는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커뮤니티 실드에서 다소 아쉬웠던 결정력은 노팅엄의 수비를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박스 안 난전 상황에서의 집중력이다. 노팅엄은 철저하게 주도권을 내주고 플레이할 것. 결국 우드를 향한 롱스로인 전술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시즌 이 전술로 아스날을 잡아낸 적도 있었고 리버풀을 상대로도 선전하는 등 무시할 만한 전술은 아니다. 우드의 득점력은 몰라도 191의 큰 키를 이용한 박스안 혼전 상황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득점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지는 말자.